자, 그럼 억울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그렇죠. 이 억울한 경우에 대해 설명드려야 되는데 이건 진짜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모든 사장님들의 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저희가 뭐 창업을 준비하면서 법인을 시작하면서 이런 설립 문제도 하지만 출구 전략 혹은 법인을 이제 정리할 때 사업체를 정리할 때 사후관리 서비스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좀 특이한 케이스가 한 번 있어서 네네네.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나이도 있고 물려받을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업에 대한 비전도 크지 않은 것 같아서 이제 부동산도 팔면서 정리하고 은행빚도 좀 갚고 직원들도 내보내면서 퇴직금도 정리하고 하면서 이제 뭐 빚 정리가 다 끝났는데 사업을 마음대로 정리를 못한다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는데 오늘의 주제 뭐죠? 네, 이게 출구 없는 미로입니다. 가지금. 표현이 좋은데요? 네, 출구 없는 미로. 괜찮나? 자, 뭐 가지금이라는 네. 단어에 대해서 가족법인 같은 경우에는 뭐 법인에 돈을 넣어가지고 하는 가수금이라는 개정이 있는데 반대 개정으로 법인에서 돈을 빼간 거죠. 그런 일 비일비재하죠. 맞습니다. 비일비재합니다. 본인도 있으시죠? 넣었다 뺐다 하는 거죠. 저는 항상 메꿔 놓긴 합니다만. 그렇습니까? 지켜볼게요. 자, 어찌됐든 이렇게 법인에서 업무와 무관하게 돈을 인출했을 때 그게 내 돈으로 썼던 어떤 형태로 썼던 무관하게 지출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대표자의 가지금 이렇게 잡혀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도대체 가지금 어떤 이유로 발생하고 또 어떤 문제가 있고 또 네. 어떻게 해결하는지까지 가야 되는데 네. 오늘 영상의 이제 끝부분에 해결 방법을 제시해드리면 좋을 텐데 준비를 못했다고요. 네. 영상 하나로 이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문제점도 설명 다 못할 것 같고 발생 원인도 제대로 설명 못하고 그냥 개략적으로 요렇다 들으시면 나 억울한데 요 정도의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해결안에 대해서는 차차 드릴 거니까 네. 혹시 끝까지 해결안 안 줬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왜 발생하는지만 아셔도 네. 사실은 상당한 도움 될 수 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시고요. 네. 자, 가지금 어떤 경우에 발생할까요? 다들 알고 계시는데 쉬쉬하고 있어요. 그래요. 본인 다 압니다. 선생님 아시잖아요. 왜 생기는지. 제가 꼭 말을 해야 되나? 이게 본인이 다 알고 있는 거고 이제 뒤로 가면 이론적인 부분에서 잘못돼서 생기는 가지금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죠. 법적으로 잘못돼서 내가 이걸 무지해서 몰라서 이런 게 있긴 한데 오늘 말씀드릴 가지금은 이제 개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들 아세요. 법원에서 돈을 갖다 쓰신 거예요. 이건 사실 좀 억울하진 않아. 내가 급할 때 갖다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거래처에 돈을 뭔가 사업을 크게 키우려고 했는데 창고를 얻어야 된다. 근데 이게 이 사업과 무관하게 또 다른 사업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개인으로 또 뭘 한다든가 부동산을 산다든가. 그렇죠. 부동산을 산다든가 집을 산다든가 이럴 때 집. 잠깐 돈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아니 왜 그러죠? 아니, 잠깐 필요할 수 있잖아. 물론입니다. 근데 나는 돈이 없지만 법인은 돈이 있단 말이에요. 사업이 돼가지고. 그럴 때 이건 내 돈이 아니니까 절대 만지면 안 돼.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잠깐 쓰고 내가 갖다 놓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정상적입니다. 그럴 때 가지금이 생기는 거죠. 이건 사실 그렇게 억울하진 않습니다. 내가 갖다 썼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이제 억울하신 분들은 이건 내 돈 아니냐? 내가 잠깐 쓰고 물론 갚지도 않으셨지만 썼다고 해서 이렇게 내한테 큰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데 뒤에서 말씀드릴 가지금에 비하면 이거는 억울한 축에 속하진 않죠. 그러면은 억울하지 않다는 건 결론은 네. 결국에는 내가 가져갔으니까 그렇죠. 뭐 혜택은 내가 봤으니까 그에 대한 책임은 지겠다. 그러니까 그럼 덜 억울하다 이건데. 책임져야죠. 자, 그러면 억울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그렇죠. 이 억울한 경우에 대해 설명드려야 되는데 이건 진짜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모든 사장님들의 실제인데 이런 게 있죠. 실제로 인건비를 지출했어요. 진짜로 줬어, 급여를. 근데 이 사람이 신용불량자라고 와서 이제 사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 급여를 받으면 압류가 당하고 추징당한. 추징당하고 난 그럼 쓰지도 못하고 내 삶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 사람 구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네. 이 사람 일을 잘해 또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써야 되잖아. 그럼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며 끌어 그래 내가 그럼 이거는 뺏어 줄게 현금 줄게 하면서 주신 거예요. 이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쓰긴 물론 했지만. 김 대표님처럼 칼 같은 사람은 그러면 신용 있는 사람을 써야 되지 않냐? 신용 불량자 왜 썼냐 네가 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람이 사는 게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쵸. 일을 또 잘해요 그분들이. 그리고 또 하나 요즘에 이제 그 근로자들이 외국인 근로자가 많잖아요. 그렇죠. 제조업은 특히나 뭐 특히나. 외국인으로서 이뤄지는 행위가 너무 많죠. 합법적으로 들어온 외국인을 쓰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불법 외국인 노동자 이런 신고도 분들이 또 못해. 있단 말이에요. 신고를 못해요. 신고하면 이 사람 또 와서 붙어가지고 끌려간다. 바로 자기 나라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사장님 어떡해요?
또 김 대표님처럼 칼 같은 분은 이제 그러지 않은 합법 노동자를 노동부를 통해서 네. 써야 되지 않느냐 하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이건 뭐 수급이 사실 안 돼요. 어렵죠. 그리고 코로나 뭐 때는 너무 밀려가지고 들어오지도 못하니까 난리도 아니었죠. 그 인원 제한도 있잖아요. 그렇죠. 업체별로. 그리고 뭐 이런 거 따지다 보면 정말 쓸 수가 없는데 이제 잘하는 사람들 아름아름 이렇게 소개가 되지 않습니까? 이 불법 농약 쓰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소연 그런 그만하시고. 현실이 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줘야 되니까. 네. 결국에는 신고를 못하고 못하죠. 법인에서 인출이 되다 그렇죠. 보니 거기에 대한 반대 개정이 없으니 그 이제 대표자의 가직금으로 처리가 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문제가 이제 파급이 좀 점점 커진다고 하는데. 분명 커지죠. 또 억울한 거 또 하나 있어요. 내가 말을 안 했네. 뭐랄 게 너무 많은데 오늘. 거래를 하다 보면 이러면 안 됩니다만 매출을 좀 업해달라는 데가 또 있어요. 그쵸. 근데 또 사실 그런 데는 또 항상 갑이야. 아이 그럼 난 저기 해준다는데 너랑 거래 안 해. 그러면 좀 해야지. 이제 김 대표님 같은 분은 야 그거는 제보를 해라. 그 죄가 나쁜 놈이지. 네, 당신이 네, 잘못된 거 아니지 않냐. 아, 예. 근데 저같이 이제 마음 여린 사람은 아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내가 그 거래를 못하면 직원들이 다 죽잖아요. 그 세무조사가 될 것 같은데. 잘리잖아. 아니 나는 그런 게 없지만 네. 제가 이제 사장님들 대변하는 거죠. 제가 네, 거래 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뭐 없애야 되겠지만 실제로 실무적으로 존재합니다. 그쵸, 많죠. 그리고 또 리베이트. 너무 많은데, 어찌됐든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쵸. 지출 증빙, 계산서를 끊지 못하거나 과하게 끊어서 처리해야 되는 경우, 네.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 가직금이 생긴다. 그런데 이거는 대표자가 가져갔을 때보다 더 억울한 이유. 그거는 파급 효과가 어떻게 이루어지기 때문일까요? 좀 굉장히 제가 과몰입됐는데 이런 경우에 정말 억울한 게 뭐냐면 아까는 이익 난 거에서 내가 그냥 돈을 갖다 썼잖아요. 네. 물론 이것도 이제 뭐 메꿔야 되는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사연은 내 이익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 비용이 나갔어. 아니면 매출이 없댔거나. 그러면 실제로 내 이익이 아닌데 이익까지 잡힌 거예요. 그렇죠. 비용 처리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세금도 많이 내야 돼. 거기에다가 돈까지 내가 갖고 간 걸로 처리가 된 거예요. 갚을 빚도 늘고. 난 안 가져갔는데. 이 두 가지의 지금 애로점이 생기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폐업이나 이런 게 힘든 게 뭐냐면 이익이 늘었잖아요. 그럼 가지금도 생겼잖아요. 그럼 법인에 내가 갚을 돈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청산이나 이런 거 하려고 그래도 아니면 주식을 처분하려고 해도 주식 가치가 높아져 있어요. 왜냐면 가지금이 있기 때문에 자산 가치도 올라가 있고 이익이 올랐기 때문에 순이익 가치도 올라 있기 때문에 주식 평가가 굉장히 높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얘기를 수치로 조금 정리를 해보면 네. 예를 들어서 매출을 10억을 하고 실제로 비용을 9억을 썼어요. 그럼 이익이 1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봤더니 아까 뭐 불법 외국인이 됐던 아니면 뭐 급여 신고를 못하는 직원이 있다 보니까 그들 인건비가 8천만 원이 나가. 그렇죠. 그럼 실제로 나는 2천만 원의 수익인 거고 거기에 대해 세금 내야 되는데 네. 이 회사는 그걸 비용 처리 못 하다 보니까 매년 1억씩 그렇죠. 이익이 난 셈인 거고 10년이 지나면 10억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장부를 보면 이익잉여금, 즉 누적된 잉여금이 10억, 20억 이렇게 쌓여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법인을 폐업하는 과정에서 청산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그러면 누구한테 귀속되냐? 대표자죠, 주주. 대표자. 그렇죠. 주주한테 가는데 10억, 20억을 본인이 받은 걸로 처리하면 그렇죠. 소득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상해 처분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국세청은 욕하기 시작합니다. 예. 이런 말도 안 되는 내가 다 떠안고 다 부담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세금도 더 낸 거잖아 사실. 그러니까 오늘 너무 하소연이면 안 돼. 어쨌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다양한 문제가 생기는데 네. 조금 더 그래도 세무사인데 예. 그렇죠. 하소연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법령에 있는 문제점들 있잖아요. 문제점을 좀 하나하나 좀 짚어가면서 맞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걸 이해하셔야지 네. 가직금, 뭐 불법 외국인 혹은 기타 증빙 안 된 자금의 인출 이런 것들 좀 조심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세법은 가지금은 나쁜 걸로 봅니다. 나쁜 걸로 봐요. 그리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사업을 하는데 정상적인 비용 처리 못하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이걸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네, 사장님들은 물론 다 알겠지만 일단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그러니까 대표자 있을 때 가지금이 막 생겼잖아요. 네. 대표자가 바뀌어. 그러면 이 대표자 때 생긴 가지금은 이 대표자한테 상해처분 되는 거예요. 돈도 안 받았는데 상해처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첫 번째로. 근데 앞서서 이제 특수관계자의 소멸이라는 좀 어려운 단어를 썼는데 네. 뭐 그거 사례 하나 좀 설명해 주시면. 대표자가 바뀌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만약 대표를 본인에서 저로 바꿨다. 그렇죠. 그럼 이제 대표자 바뀌었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걸 자기가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전임 대표자 있을 때 생긴 거다. 그렇죠. 쟤한테 털어라 이렇게. 그러면 그렇죠. 제가 물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또 퇴사하는 시점에도 발생할 수 그렇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이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좀 어려운 게 있는데, 가지급이 생기면, 원래 이 가지급 된 거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4.6%거든요. 법인에서 빌려갈 때 그냥 빌려갈 수는 없죠. 그쵸. 이자를 줘야죠. 이자를 줘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자를 못 줬어. 안 주겠죠. 그래도 이자는 법인에서는 받은 걸로 해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처분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가 받아라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법인이서 받든 안 받든 법인에서는 그 이자만큼 이익을 잡아서 네. 법인세를 더 내는 상황이 맞습니다. 된다. 네. 예.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 사업하다 보면 돈을 빌리잖아요. 그럼 이제 은행에 이자를 내지 않습니까? 그럼 요건 당연히 비용 처리가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뭐, 가지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 이자 비용 처리된 것 중에 업무 무관 자산으로 봐서 가지금은. 그렇죠. 그만큼의 비중이 비용 처리가 안 돼요. 이자를 내도. 이거는 참 억울해요. 억울할 수 있지만, 그러면 가지금 만들지 마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도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네. 뭐 부동산을 사던 아니면 정책 자금을 받으면서 대출을 쓰고 대출 쓰면 이자를 지급한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용을 차감해서 네. 저희가 법인세에서 이제 세금을 비용 처리하는데 네. 이런 가지금이 있으면 전체를 다 인정받지 못하고 부분만 받거나 그렇죠. 예, 금액이 커지면은 때에 따라서는 다 못 받을 수 있는 그렇죠. 아주 불합리한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돈 빌려서 가지금 줬냐? 그건 안 된다. 사업에 써야지. 본인 생각 아니야? 아니, 법이 그런 거예요. 네.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아, 예. 돈 빌려서 사업에 써야지 업무 무관한 데다 쓰지 마라. 이 이제 큰 의미가 있긴 합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 그것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일반적으로 외상매출금이나 이런 거는 시간이 지나면 대손 처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거래처한테 이제 계산서 끊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네. 거래처가 부도날 수도 있고 그쵸. 대금을 미루다가 계속 안 줘. 시간이 한참 지나면은 난 돈도 못 받았는데 세금을 내야 되니까 너무 그렇죠. 억울하니까 그걸 대손이라고 해서 비용 처리를 하면서 상각을 하는데 그쵸. 예. 그리고 요즘에 이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은 2년만 지나도 음. 차감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렇죠. 사업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가지급금은 실제적으로 비슷해요. 못 받을 거야. 진짜 가져간 것도 아니고. 가져간 건 뭐 가져간 것도 있겠지만 못 받을 게 거의 명확하잖아요. 근데 법인에서는 대손 처리가 안 됩니다. 안 돼. 이거 앞서 논리로 이해하면은 아니 거래처에서 돈도 못 받는데 대표자 너는 돈 빼가니? 이런 느낌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억울하다는 거죠. 첫 번째면 좀 이해는 돼요. 근데 두 번째 억울한 사유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다 추가로 하나 보면은 네. 가지금이 이제 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세무조사를 받는다든지 반대로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첫 번째 타겟이 되는 게 이거겠죠. 가지금 네. 보겠죠, 당연히. 네, 정확히 이자는 줬냐, 뭐에 네. 썼느냐, 처리는 했느냐, 거기에 따른 세금 부과는 했느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박세무사처럼 세무 기장하는 분들도 가지금 있으면 일하기가 번거롭잖아요. 아, 정말 지저분합니다. 그렇지만 하소연 들으면 또 안 할 수도 없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 오늘 가지금에 대해서 네. 뭐 어떤 사유, 아주 그냥 하소연하듯이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해결 방법 네. 이게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언제 얘기를 하실 건가요? 이제 앞으로 계속 해야죠. 차차. 네. 네. 항상 미루는 버릇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어찌됐든 가지금 이슈도 많고 탈도 많은데 네. 어떻게 해결할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의 한 줄 평을 한다 그러면 가지금 있는지 없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가지금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하라고? 해결해야지.